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모두 다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거북이의 별책 부록의 거북이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가족, 행복, 돈 등 다양한 의견이 나올 것 같아요. 오늘 함께할 혼다켄 저자의 부자가 보낸 편지에서는 재벌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재산이 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기부하고 손자에게 유산으로 단 9통의 편지만을 남겨요. 이 9통 편지에 담긴 메시지가 그 무엇보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면서 말이죠. 할아버지는 고아였지만 억만장자로 엄청나게 성공할 때까지의 인생에서 얻은 깨달음을 이 9통의 편지에 담았는데요. 억만금의 재산보다 인생에서 중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궁금하시죠? 그럼 이 편지들에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는지 몇 가지 엿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편지, 우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선 너에게 해둘 말이 있다. 이 세상에 우연이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너는 지금 너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연 같겠지만 나중에 큰 시점으로 바라보면 이미 예정된 일처럼 느껴질 때가 올 거란다. 당시에는 잘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 뒤돌아보면 우연이라는 작은 점은 선으로, 그리고 그 선은 면으로 보이게 된단다. 게다가 내 나이가 되면 면은 입체로 보이게 되고 인생은 우연이라는 작은 점이 모여 완성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지. 마치 인생의 진리처럼 말이야. 이렇게 많은 우연을 경험한 끝에 나는 이 세상에 우연은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단다. 단순히 우연이라고 넘겨짓기에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80년 동안 몇 번이나 일어났기 때문이지. 이렇듯 인생이란 우연히 겹쳐서 완성되는 거란다. 그것은 마치 테피스트리와도 같아. 여러 가지 선들은 가까이에서 보면 아무 관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멀리서 보면 서로 연결된 한 장의 아름다운 작품이 되지. 지금은 실감하지 못할 테지만 우리도 어떠한 인연으로 연결되어 있단다. 그럼 인연이란 무엇일까? 우리는 학교에서 옆자리에 앉은 사람과 친구가 되거나 같은 동아리에 가입한 사람과 친구가 되고는 하지. 또한 직장에서 동료나 상사, 부하 직원을 만나기도 해. 이런 모든 만남은 어떠한 인연 때문이란다. 이전부터 알고 지낸 오랜 친구도, 오늘 처음 만난 사람도, 커피숍에서 우연히 옆자리에 앉은 사람도 모두 어떠한 인연 때문에 만난 거라고 할 수 있지. 이렇게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얻어지는 인연은 실제로 많이 있단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인간의 힘을 뛰어넘는 만남이라고 할 수 있어. 그 힘이 너에게 다가와 인연을 만들어주는 거란다. 그 힘을 신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 운명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어. 어쨌든 우연이라고 설명할 수 없는 만남이 네 인생을 바꿔줄 거야. 그 신비한 힘을 알면 너는 매일을 즐겁게 살아갈 수 있을 거란다. 즉, 인생을 믿게 되는 거지. 그 힘을 알면 네 인생에도 멋진 시나리오가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안심할 수 있게 될 거란다. 그러면 모든 일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게 되고 눈앞에 있는 일에 일일이 반응하는 일은 줄어들 거다. 살아가다 보면 일이 생각대로 풀리지 않아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어. 또한
최악이라고 생각되는 일이 나중에는 행운으로 바뀌기도 하지. 이렇듯 긴 시야로 내다보면 인생의 균형을 맞출 수 있게 된단다. 이 사실을 네가 꼭 기억해 두었으면 한다.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의미가 있다. 그리고 그 일은 나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 일어난다. 지금은 죽을 만큼 힘든 일이라도 그 일은 언젠가 너에게 기쁨을 안겨다 줄 거다. 그러면 무엇을 걱정할 필요가 있겠니? 이것은 네가 경험을 통해 깨달아야 해. 많은 일을 경험하다 보면 반드시 알 수 있게 될 거다. 그럼 사람은 우연을 가장한 필연을 어떻게 발견해야 될까? 우연을 가장한 필연을 영어로는 싱크로니시티라고 부른단다. 전철을 늦게 탄 덕분에 옛 동창을 만날 수 있었고 그 우연을 계기로 전직했다. 레스토랑에서 학창시절의 선배와 우연히 만났고 나중에 함께 창업을 하게 됐다. 이런 일은 일상적으로 많이 일어나지. 특히 성공하는 사람들은 우연을 가장한 필연을 잘 잡는단다. 평소라면 그냥 지나칠 일이지만 직감적으로 느낌이 왔을 때는 잘 살펴보는 게 좋아. 싱크로니시티를 발견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 이를테면 커피숍에 갔을 때 아는 사람이 없는지 주변을 둘러보는 행동도 싱크로니시티를 발견하는 방법 중 하나야. 전철을 탔을 때, 영화관이나 콘서트장에 갔을 때, 횡단보도를 건널 때 아는 얼굴이 없는지 잠깐 둘러보렴. 오랜만에 친구에게 전화를 거는 것도 좋고 평소에 잘 가지 않는 곳을 가는 것도 좋아. 길에서 우연히 친구를 만났다면 같이 식사를 하거나 가볍게 커피 한 잔을 하는 것도 좋아. 또한 병원이나 미용실 대기실에서 평소에 잘 읽지 않는 잡지를 읽어보거나 커피숍이나 전철에서 옆자리에 앉은 사람에게 말을 걸어보는 것도 좋단다. 이렇게 평소보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면 운명의 여신이 장난스럽게 우연을 가장한 필연을 만들어줄 거다. 네가 무언가에 대해 정말 알고 싶을 때 그때는 운명의 여신이 두세 번 연속해서 우연을 일으켜줄 거야. 그러면 너는 원하는 정보를 절묘한 순간에 얻을 수 있게 될 거란다. 꼭 운명의 여신을 깨워보길 바란다. 그러면 우연은 보물찾기 게임처럼 흥분되는 일로 바뀔 거다. 싱크로니시티를 기회로 바꾸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매우 크단다. 우연의 마법은 누구나 일으킬 수 있어. 하지만 우연의 마법을 일으키지 않으면 인생은 허무하게 끝날지도 모르지. 조금 어려운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지만 인생에서 일어나는 우연을 반드시 필연으로 잡길 바란다.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의미가 있고 그 일은 너를 반드시 행복하게 만들어준다. 이 메시지를 반드시 기억하면 좋겠구나. 이번 편지에서는 실패투성이었던 내 인생에 대해 얘기해주마. 너도 언젠가 큰 실패를 경험하게 될 거야. 그리고 침울해할지 모르겠구나. 하지만 침울해할 필요도 걱정할 필요도 없단다. 실패가 많은 인생은 추억도 많다라는 말이 있지. 내 나이가 되면 그 말을 실감할 수 있게 된단다. 사람들은 나를 보고 재벌이라고 한다. 그만큼 남들 눈에는 내가 경제적으로 성공한 사람처럼 보였을 거다. 하지만 실제로는
사업에서도 인생에서도 나는 성공한 적보단 실패한 적이 훨씬 많단다. 다른 시각으로 보면 많이 도전했으니까 많이 실패했다고도 말할 수 있을 거야. 나는 위험을 무릅쓰고 많이 도전했기 때문에 그만큼 비즈니스에 성공한 거란다. 야구에서도 타율이 30%가 넘는 사람을 강타자라고 부르지. 반대로 말하면 10번 중에 7번 실패해도 성공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뜻이야. 즉, 크게 성공한 사람도 인생의 상당 부분은 침울하고 답답한 시간을 보낸단다. 결과적으로 성공한 사람조차도 인생의 70%에서 80%는 실패의 시간을 갖게 되지. 즉, 누구에게나 행복한 시간은 오래가지 않아. 그것은 등산과도 같지. 산에 오를 때는 죽을 만큼 힘들지만 막상 정상에 도착하면 탁 트인 풍경을 볼 수 있지. 정상에서 잠시 풍경을 즐겼다면 이번에는 또 다른 정상을 노려야 해. 물론 가벼운 옷차림으로 완만한 둘레길을 걷는 안정된 등산도 있어. 하지만 완만한 길을 걸으면 마음이 맑아지는 풍경은 볼 수 없을 거야. 도중에 불안감과 시행착오를 겪어야 성공했을 때 몇 배나 많은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거란다. 즉, 골짜기가 깊어야 산의 높이를 실감할 수 있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면 실패도 나쁜 것만은 아니지 않니? 행동하면 반드시 실패가 따라 붙게 돼 있어. 반드시 그렇지. 그건 피할 수 없는 사실이야. 너도 앞으로 멋진 실패를 많이 경험할 거다. 하지만 아무것도 행동하지 않았을 때보다 실패했을 때가 훨씬 더 성공에 가까워진단다. 실패의 본질과 실패를 회복하는 방법만 알면 두려워할 것은 아무것도 없게 되지. 즉, 성공하기 위해서는 실패가 반드시 필요해. 이 사실을 꼭 기억해 두렴. 실패하지 않는 성공은 위험하다고 말이야. 실패해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행동하는 사람이 성공할 확률이 10배, 아니 100배나 높단다. 유감스럽지만 실패하지 않는 방법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 따라서 실패는 성공을 위한 통과 지점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지. 실패해도 또다시 도전하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단다. 그럼 실패한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 대답은 간단해. 실패를 만회할 방법을 생각하고 행동하면 되는 거야. 곰곰이 생각한 후에 이렇게 하자라고 결정했다면 그 다음은 바로 행동으로 옮겨야 하는 것이. 이것저것 하면서 시간을 보내도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것보다 한 가지를 선택한 후에 그것을 위해 온 힘을 다해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단다. 만약 그 선택지가 틀렸다면 그때는 또다시 다른 길을 선택하면 되고, 맞았다면 그대로 나아가면 되는 거야. 어떠니? 그렇다면 선택하는데 시간을 많이 들일 필요는 없지 않겠니? 실패란 또 다른 깨달음이란다. 실패했을 때는 누구나 괴로워하지. 괴로워하지 않는 게 오히려 이상한 거야. 하지만 괴로워만 할 뿐 행동을 멈춘다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게 된단다. 과거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인정하는 것뿐이야. 과거는 바뀌지 않기 때문이지. 괴로워해도 좋아. 하지만 실패해도 행동을 멈춰서는 안 돼. 인생에는 내가 서툰 분야도 있지만
내가 잘하는 분야도 있단다. 한 가지 분야에서 실패했다면 다른 분야에서 성공하도록 노력하면 되는 거야. 또한 길고 긴 인생을 살다 보면 병에 걸리거나 사고를 당하는 일도 있을 거야. 병과 사고도 어떤 의미에서 보면 실패에 포함되지. 하지만 나는 병이나 사고에 따른 불행은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는단다. 병이 나고 사고를 당하면 몸이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아 우울해지고 침울해질 거야. 나도 그런 경험을 해봤으니까 그들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 하지만 그것은 말 그대로 불편한 것 뿐이야. 따라서 절대 불행해질 필요는 없지. 암에 걸려 시한부 선고를 받거나 사고를 당해 장애인이 되는 경우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야. 하지만 그런 일은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우쳐 주기도 한단다. 한정된 시간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무엇을 해야만 하는지 볼 수 있게 되지. 그래서 병과 사고는 실패가 아니라 모닝콜 같은 거란다. 몸이 불편한 인생보다 무엇을 하고 싶은지 모르는 인생이 더 불행한 삶이란다. 너에게 묻고 싶은 게 하나 있어. 인생의 의미란 건강하게 장수하는 것일까? 나는 아니라고 생각해. 자신에게 주어진 목숨을 의미 있게 쓰는 것. 이것이 인생의 의미라고 할 수 있지. 그럼 일어나서 다시 한번 도전해보거라. 성공은 어려운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 도전하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사실은 경쟁 상대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지. 언제 어디서나 너를 응원하마. 네가 언젠가 어디서 무엇을 하고 누구를 만났는지 세세하게 기억하지는 못해도 뒤돌아보면 전부 필연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거야. 너도 이 운명의 신비한 힘을 느꼈으면 한다. 운명과 비슷한 말로 숙명이란 것이 있어. 이 두 가지 말은 서로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단다. 숙명이란 머무는 명, 내가 태어났을 때 결정되는 것이고, 운명은 움직이는 명, 어떻게 살아갈지 내가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지. 모든 것은 숙명으로 내 자유의사가 없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누구에게나 선택지는 있고 그 선택지를 고를 자유의사도 있기 때문이지. 하지만 동시에 사람은 숙명의 힘에 영향을 받기도 해. 그 사실을 꼭 기억하렴. 내가 어떤 힘에 영향을 받고 있는지 모르면 사람은 숙명에 지배된단다. 그러니 네 안에는 네가 어찌할 수 없는 숙명의 힘이 있다는 걸 명심하길 바란다. 인생에는 아무리 앞으로 나아가려고 해도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힘이 움직일 때가 있어. 또한 재난, 사고, 질병처럼 나와 직접적으로 관계없는 힘이 움직일 때도 있지. 승승장구하던 회사가 갑자기 불이 나 사업이 망했다는 이야기는 너도 들어본 적이 있을 거야. 이런 경우가 바로 나와 직접적으로 관계없는 힘이 움직인 예라고 할 수 있지. 그럴 때는 숙명과 운명의 갈림길, 즉 분기점에 있다고 생각하는 게 좋아. 혹시 헬렌 켈러를 알고 있니? 그녀는 어렸을 때 고열로 시각, 청각, 언어를 잃었지만 가정교사인 앤 설리번의 도움으로 미국 명문대학을 졸업하고 장애인 교육과 복지에 힘쓴 기적적인 인물이란다. 이건 내 생각이지만
헬렌 켈러가 시각, 청각, 언어를 잃은 것은 어떤 의미로 말하면 숙명이었을지도 몰라. 하지만 그녀는 그 속에서 자신의 운명을 선택했지. 그녀는 나는 내 장애에 감사한다. 이 장애를 통해 나를 발견했고 평생의 일을 찾았고 신을 받기 때문이다. 라는 말을 남겼단다. 그녀처럼 인생의 틀을 깨고 자신의 길을 개척하는 사람은 많이 있어. 즉, 이들은 자신의 숙명을 안 후에 스스로 운명을 선택한 거지. 하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독특한 감각이 필요해. 이를테면 나쁜 일이 일어날 때마다 부정적인 요소가 하나씩 줄어든다 라고 생각하는 감각이란다. 예를 들어 죽을 만큼 힘든 일이 일어났을 때 앞으로는 좋은 일만 일어날 거다 하고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지. 물론 쉽게 할 수 없는 생각이라는 것은 나도 경험해봤으니까 잘 알아. 하지만 그렇게 하면 내 숙명에 농락당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단다. 네가 꼭 알았으면 하는 게 있구나. 숙명과 운명의 경계선은 네가 끌어당길 수 있어. 네가 그 경계선을 어디에 두든 그것이 정답이란다. 연애, 돈, 건강, 일 등의 문제가 생겨 모든 것을 던져버리고 싶을 때는 지금의 이 이야기들을 다시 기억해보렴. 그때가 너의 숙명과 운명의 갈림길일 테니까 말이야. 숙명과 운명의 갈림길에 서 있을 때는 정신적으로 매우 지치게 될 거야. 어쩌면 자포자기 하고 싶어질지도 모르지.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포기하지 말고 새 출발을 해야 해. 우리는 매 순간 최고의 미래를 살아갈 선택을 할 수 있단다. 너는 꼭 스스로 운명을 개척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구나. 우리에게는 인생을 바꿀 선택지가 매일 주어진단다. 그러니까 네 의사로 운명을 선택하길 바래. 숙명의 힘에서 벗어나 네 인생을 개척해보렴. 매일을 즐겁게 살고 네 꿈을 쫓으렴. 인생은 즐기기 위해 있는 거란다. 인생을 즐기기 위해서는 직감적으로 행동하고 인생이 주는 모든 것을 받아들여야 해.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분명 재밌는 인생을 살 수 있을 거야. 오늘은 혼다켄 저자의 부자가 보낸 편지와 함께 했습니다. 지금 함께한 주제 외에도 돈, 인간관계, 행동, 일 등 우리 인생에서 꼭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하는 주제들과 그에 대한 조언이 담겨 있어요. 저는 조언을 중심으로 이야기했는데 실제로 편지를 보낸 손자가 여행을 하면서 여러 경험을 하며 이 편지를 하나하나 읽어요. 이런 스토리와 함께하는 재미 또한 쏠쏠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할아버지의 에피소드들도 함께 나와 있고요. 자기계발서이지만 소설 형식이라 가독성도 좋고 할아버지의 진심 어린 조언이 마음을 뭉클하게 하는 감동도 있어서 저는 재미있고 유익하게 읽었습니다. 어른들 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큰 자녀들과 함께 읽어도 좋을 것 같아요. 참고로 여기에 나오는 손자는 20살 때 이 편지를 읽었어요. 제가 20살 때 이 내용을 읽었다면 사실 처음에는 그냥 읽고 유익한 내용이다 하고 지나쳤을 것 같아요. 그러다 인생의 쓴맛을 한번 겪고 나서 답을 찾고 싶을 때 이 편지가 생각나 다시 꺼내 읽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할아버지의 말씀이 일리가 있구나. 이 조언들을 지금이라도 알아서 정말 다행이다 하고 그때부터 다시 이분의 메시지대로 행동하지 않을까 하는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물론 지금은 이분의 조언이 크게 마음에 와닿지만요. 여러분에게도 운명을 개척하는 데 도움이 되는 메시지이길 바라며 영상 마무리합니다.